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어쨌든 최근에 제 주변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현상이 환단고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흑백 논리로 대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읽어보고 이런 내용은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가필이다.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민족의 그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는 꼭까지 지켜야 한다. 그런 어떤 타협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조금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악플이 쫙 달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천문학자로서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취루 현상은 이거는 조작해낼 수 없습니다. 비록 그 환단곡이라는 책이 다른 책을 베꼈든 어쨌든 간에 무진 50년 오성취루 이 말 하나는 우리가 우연히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게 기원전 1641년 3월 5일 오성취루 이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름다운 그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이 달과 함께 만들었던 이 오성취루 기록이 환단곡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환단고기가 완벽한 창작물이고 다 엉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환단고기를 우리 천문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깨달은 것이 고조선이 아니라 단군이 가장 우리가 숭앙할 수 있는 최고의 조상이 아니라 앞에 한 나라가 더 있더라. 그게 바로 배달국이다. 배달국은 다른 말로 구리라고도 하고요. 아마 그 구리가 나중에 고구려가 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배달국이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고 바로 개천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단군 완곤이 BC 2333년에 아사달이 지금 하얼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건국한 것이 개천이 아니라 그거보다 1565년 전에 환웅이 환인에게 천부인을 받아서 풍백우사 운사와 함께 3,000명의 무리와 함께 태백산 신시에 백두산에 건국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개천인 나라다. 그래서 배달국이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부인도 있고 그다음에 천부경이라는 민족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들이 동화집에서 다 읽어야 됩니다. 옛날에 신지혁덕이라는 어른이 계셨는데 어느 날 사슴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슴 발자국을 보게 됐다. 사슴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녹도문자다. 사슴 그림 문자라. 그래서 최초의 녹도문자로 적은 것이 환국부터 전해져 내려온 81자 천부경이었다. 그 다음에 고시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호위병이 석창을 던졌는데 석창이 바위에 튀면서 불이 번쩍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그때까지는 원시인과 다름없이 날것을 먹던 사람들한테 불을 만들어줘서 백성들이 배탈이 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고시래를 기리기 위해서 음식을 던지면서 고시래하는 풍습이 생겼다. 마치 견우직녀와 같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국 시대 얘기들이 전혀 아이들한테 교육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가장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정도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거기에서 거론된 우리 81자 그 천부경이라는 민족 경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이 다시 중국 사람으로 좀 둔갑을 시도하고 있는 치우천왕, 민족의 영웅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냐. 태백산 신시에서 살다가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중국 베이징 근처에 청구라는 곳으로 배달국의 수도를 옮긴 사람입니다. 치우천왕은 18명의 그 배달국 천왕 중에 14번째 자오지 천왕을 치우천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소개했던 태오복기, 우리 태극기를 5,000년 전에 5,000년과 6,000년 전 사이에 우리 태극기를 만든 태오복기는 바로 지금 환단곡에 따르면은 배달국 5번째 태우의 천왕의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니어서 천왕이 자리를 계승하지 못해서 아마 중국에 가서 진나라를 만들어서 죽을 때는 중국에서 죽었죠. 그래서 중국은 모든 문명이 옛날 고대 문명이 동쪽에서 왔다라는 말이 지금도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태오복희가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우리가 우연히 우주론 국기를 갖게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이 전통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 부르는 선민사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민족, 하늘의 자손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입니다. 왜 유태인들의 선민사상은 부러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은 경시합니까? 사막에다가 여러 민족을 모아서 나라를 세워도 국민정신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혼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참 그런 자백도 실토도 했습니다. 근데 유학가 있는데 일하는 학생이 한국 사람의 공통정신이 뭐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만 나는 3일 정신도 없고 새마을 정신도 없고 헷갈리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50이 넘은 지금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민족은 하늘을 숭앙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뭐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이미 거기에 다 묻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굉장히 겸양하고 종교적이고 하여튼